안녕하세요. 후지필름 엑스포토그래퍼 김욱입니다. 언젠가 밤에 제가 페이스북을 막 하고 있었는데요. 백길 사자에 참진자를 가지고 한참 이제 친구분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 광고회사 다니는 분이 진짜를 베껴야죠 라고 댓글을 써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말이 되게 저한테 크게 다가왔어요. 진짜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진실되다, 뭐 참되다, 뭐 아니면 마음으로 뭐 진심이 담겨 있다라든가 그렇게 멋진 사진이라는 말을 저는 어렸을 때는 진짜 똑같이 베낀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했었어요. 이제 서양에서는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 이제 의미는 다 안에 여러 가지로 담겨 있겠지만 포토그래피, 빛으로 그려진 그림이다. 아니면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빛을 이용한 그림이다. 그런 거에 비해서 동양으로 들어왔을 때의 사진이란 말은 정말 아름답지 않나. 베끼되 진짜를 베껴내야 한다. 여기 진짜라는 글자의 뜻 안에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어디서 본 듯한 순간에 셔터 누르지 마라.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사진을 찍어 나가야 되잖아요. 모델을 정해서 그 모델이 되는 사진가를 한없이 따라가다가 또 무수한 사진가들의 사진집을 막 보다가 그러다가 결국 우리만의 길을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을 때에 딱 해주고 싶은 얘기죠. 어디서 본 듯한 순간에 셔터 누르지 마라. 나만의 이야기를 찾아라.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은사님이 맨 첫 시간에 하신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어디서 본 듯한 순간에 셔터 누르지 마라. 너희들만의 그림을 찾아라. 그리고 작가적인 윤리를 지켜라. 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밖에 이제 우리가 대학을 들어오기 전에 그 갖고 있던 나쁜 습관들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2인 1조로 눈 가리고 사진을 찍는다든가 또 뭐 노파인더로 사진을 찍는다던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봐왔고 너희들 고정관념 안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작은 부분에 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진예술개론이란 책이거든요. 이 사진예술개론은 마치 중학교 선생님이 우리한테 찬찬히 붙어서 뭔가를 자세히 알려주시는 듯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거나 여건이 되시면 이 책은 사진하시는 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많은 내용들도 이 사진집 안에 들어 있습니다. 현실은 포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 각기 사물들이나 빛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사진을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이 이제 자기 생각이 자연스럽게 사진에 묻어나고 그 영상들을 통해서 또 자기를 바라보게 되고 이런 사진인데요. 제가 왜 이 물 그림자가 있는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 어떤 사진가든지 슬럼프라는 게 오지 않습니까? 저도 한 2006, 7, 8, 9, 10년도 이렇게 길게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미국에서 수영장에 있는데 발끝으로 물 그림자를 막 이렇게 만들고 있었어요. 전 뭐 생전 이런 작업은 주로 하지 않았거든요. 주로 사람을 찍거나 좀 힘이 있어 보이는 장면을 찍지 이렇게 잔잔한 건 찍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 물 그림자를 제가 발로 톡톡톡톡 건드리면서 아, 진짜 찍고 싶은데 뭐가 보이지 않는구나. 너라도 나한테 좀 말을 건네줬으면 좋겠다. 뭐 지내놓고 나면 말을 하고 나면 사실 되게 유치할 수도 있는 뽕짝 같은 얘기지만 그때 제 마음은 그러했고 그러한 것들이 사진에 담겨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 현실을 통해서 자기를 담아내는 작업이 사진이 아니겠나. 그렇게 우리는 나만의 사진을 찍는 방법으로 이제 점점
깊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왜 청계천에 갔을까요? 도대체 무슨 끌림이 있어서? 보통 작가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시대적인 설정, 시간적인 설정, 아니면은 또 감정적인 것들, 아니면 아주 단순하게 뭐 나는 그냥 이걸 통해서 출세를 해야 되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그 기억과 감정적인 데자뷰든 뭐 진짜 현실적인 데자뷰든 그런 무언가가 통하는 끌림이 있는 작업을 주로 하게 되죠. 저는 그거를 청계천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던 시절부터 약 한 10살까지 용산에 살았을 때 그때 저희 동네가 거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지금 봤을 때 청계천은 되게 좀 남루해 보이지만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이 정도면 굉장히 아마 서울 시내 고급 아파트였을 거예요. 제가 살았던 데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 어렸을 때의 기억, 가장 행복했던 시간, 또 친구들하고 막 뛰어놀았던 거, 그 기억들이 아마 그 행복했던 시간들이 저를 청계천으로 불러들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소품 하나하나 다 제가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보아왔던 것들이고요. 연탄이며 시계, 낡은 의자들, 뛰어노는 아이들, 이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흥미진진했어요. 여러분들은 뭐 꼭 청계천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그런 기억 속에서 아니면 감정 속에서 맞는 장소 아니면 맞는 감정들을 찾아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장소에서 기억을 되살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제가 마치 다시 한번 이 장소들과 만나는 그런 기쁨, 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린다면 여러분들은 감정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뭐 카페라든가 아니면은 꽃이라든가 또 어떠한 조명하에 있는 꽃이라든가. 이야기는 길고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끌린다면 반드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아니라도 좋아요. 나이가 들어서 어떤 여인을 사랑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뭐 헤어졌다라든가 아니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자를 어렵게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다가 행복하게 결혼을 했다거나 뭐 비극일 수도 있고 희극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 속에서 자기가 비춰지는 것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끌림을 통해서. 그것이 모여서 나만의 흐름이 되고 스토리를 형성하고 결국 나만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말해줄 공간은 어디일까요? 꼭 공간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어느 장소를 꼭 찾아가야 하나요? 아니면 지나가다 만나야 하나요? 내가 집에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죠? 자,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소개해 드리는 거는 제가 여기저기 여행을 하면서 또 아니면은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또 내가 좋아하는 곳을 찾아가서 작업한 사진들밖에 없어서 정말 아쉬운데요. 뭐 사진 작가 중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집에서 아니면 자기 스튜디오에서 자기가 원하는 감정들을 또 끌어내는 작가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자동차 뒷면, 이 별것도 없는 건데 왜 찍었을까요? 그냥 똑같은 상황을 만나서 만약에 한 10명의 사진가가 거기를 지나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 중에 몇 명이 이 차를 보고 셔터를 누를까요? 이 자동차 뒷부분이 말해주는 이 모양새에 대한 느낌이 있는 그런 끌림이 있는 사람들은 찍겠죠. 아마 몇 명이.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테고요. 그렇게 우리의 감정과 기억에 모든 것들이 반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W라는 게 저는 처음에는 화장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동네 아저씨가 공짜로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그냥 커피를 나눠주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기부금은 받지만 그렇다고 해도 뭐 커피 값은 뭐 한 25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휴게실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커피를 무료로 나눠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나이도 들고 은퇴하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이 사진에서 여러분들은 느껴지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햇살이 좋은 날 어떤 주차장에 차와 어떤 뜬금없는 트레일러 같은 게 하나 서 있는 거죠. 이제 국기가 달려 있고. 이런 식으로 감정이 반드시 관람자와 소통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진가와 피사체가 소통하고 있는 거죠. 사진은 던져지고 나면 작품과 관람자의 문제지, 작품과 관람자와 또 촬영한 작가의 문제가 세 개가 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소통하는 거는 꼭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작가는 작가대로 그 작품에 반응했고 또 관람객들은 각기 다른 수만 가지 기억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참 이제 서울에 처음 들어와서 방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예쁜 집을 하나 구했어요. 창문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게 그 실제 창문이에요. 제가 이제 그 성경책을 놓고 십자가를 놓으니까 마치 어느 수도원 창문 같더라고요. 이때 제 마음도 뭔가 좋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 삶에 뭔가 다른 어떤 계기 같은 것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좀 답답한 그런 마음, 작가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무언가 한번 장애물을 넘어가야 할 것 같을 때에 만난 제 창문이거든요. 빛도 너무 아름답고 뭐 성경책도 예쁘게 펼쳐져 있고. 자, 그럼 이 똑같은 사진을 누구나 보고 희망을 느낄까요? 절망을 느낄까요? 기쁨과 환희 같은 걸 느낄까요? 평화를 느낄까요? 아니면 외롭고 쓸쓸함을 느낄까요? 그거는 보는 사람들의 감정과 충돌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그거예요, 사진은. 찍는 촬영자의 감정과 사진이 이야기하고 또 그 만들어진 사진은 관람객들과 또 다른 소통을 하는, 이게 말이 와전되어 간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감정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즐겁게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시애틀에 있는 어떤 아이리시 펍인데요. 오랜만에 되게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우연히 화장실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 호주머니에 똑따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하고 이 통로를 보는데 저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왠지 막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이 자체도 너무 예뻤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 제가 말한 끌림을 가지는 데는 단순히 시각적인 호기심 이외에 다른 기억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다. 우리가 일일이 그걸 설명해서 나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잠재의식 속의 한 조각이 우리를 일로 이끌어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사진을 설명하는 걸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찍어놓은 작품을 통해서 무언가 정리되어지지 않은 거, 또 내가 알고 싶은 거, 나는 뭘까? 내가 왜 이런 사진을 찍고 있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한 해답으로 조금씩 다가가시기를 바라는 거죠. 이 어린아이가 뛰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똑딱이 카메라를 탁 눌렀어요. 저는 왜 이 어린아이가 뛰어가고 있는 거에 반응했을까요? 이 어린아이를 본 시간이 불과 1초, 2초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저는 왜 이 어린아이가 별 특별할 거 없는 부둣가에서 뛰어가는 모습에 끌렸을까요? 심지어 사진도 흔들렸어요. 이것도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제 머릿속에 그런 파편들이 들어있겠죠. 뭐 어렸을 때 내가 좋아했는데 말 한번 걸어보지 못한 여자애가 떠올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랑하는 제 딸들이 떠올랐을 수도 있고, 그 어린 시절이. 그렇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 안에서 또 반응하겠죠. 역시 이 사진과 만나고 있는 관람자들은 각기 다른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감정을 소통하시겠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거는 컴퓨터에 있는 굉장히 단조로운 사진 수정 프로그램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도 역시 똑딱이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걸어오시는 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분들이 힘겨워 보여서 찍었을까요? 아니면 이 분이 입고 있는 옷이 특이해서 찍었을까요? 제가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키가 굉장히 크셨어요. 195, 6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거인이죠, 거인. 근데 이 할아버지한테서 어떤 그런 인상을 받지 않았을까? 뭔가 그런 기억 속에 그런 게 있겠죠. 뭐 그렇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뭐 좋지도 않은 사진을 무작정 뭐 좋다고 우기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사진이라는 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꼭 좋은 사진만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일상 속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 재판대에다 한번 올려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제가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사진집인데요. 권부문 작가의 스타게이징의 속초라는 작품집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스타게이징의 속초라고 검색하시고 문이라고 MOON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존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 이 밤하늘 사진을 보면서 한참 좌절의 늪에 빠졌던 사진가인 제가 그 2007년도, 8년도 경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그냥 밤하늘인 것 같지만 작가가 무언가를 찾으려는, 무언가 절대적인 것을 아니면 아름다운 것을 찾으려는 간절한 소망이 막 하늘로 뚫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작가를 만나서 여쭤봤어요. 어떠셨냐고. 그랬더니 간절히 소망하면은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다. 물론 이러저러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만 하겠지만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러한 작가의 기분이 저한테 전해지는 것. 작가가 슬펐는지 아니면 괴로웠는지 아니면 절박했는지 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이 사진으로 느끼는 거는 이 사진이 벅찰 만큼 무언가를 소망하고 있는 그런 밤하늘의 에너지감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아름다움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자신들이 찍은 사진, 또 그 사진과 관람자, 이 삼각관계를 봤을 때 언제나 갈등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슬픈 감정으로 찍었다고 해도 그게 꼭 그렇게 전해질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그것도 역시 우리도 모르는 거고요. 사진과 만난 나, 그리고 그 사진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나, 그렇게 내가 내 작품하고 소통한다면 그 사진과 관람자들은 똑같이 그들의 경험과 인생과 모든 감정들을 안고 그 사진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